이게 뭐예요?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제가 먹었던 것 다 적어주세요. 부탁드려요. 한국의 어느 한식당. 한 여직원이 외국인 여성 손님에게 국물이 담긴 그릇을 건네며 종이에 무언가 적어 그녀에게 전해줍니다. 음식을 맛본 외국인 여성은 놀란 눈으로 직원을 쳐다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뭉클입니다. 오늘은 몸무게가 80kg에 달하는 여학생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거식증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루시아라고 해요. 저는 얼마 전까지 거식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한 후 제 삶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먹는 걸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비만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죠. 비만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많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 놀림을 당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호감이 있던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뚱뚱하다며 엄청난 비난을 듣게 되어 큰 충격으로 인해 그 이후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걸 참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점점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성취감이 들었어요. 제가 입던 옷들은 언제부터인가 커서 입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 친구들은 저에게 예쁘다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아마 제가 살에 집착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체중 증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 섭취량을 점점 더 현저히 줄여나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에서 음식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빠른 속도로 체중이 줄어나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심각한 저체중으로 주위에서 걱정하며 체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조금 더 빼면 예뻐질 거란 생각을 해서 체중 증가를 막는 과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죠. 처음에는 살이 빠지니 좋아하던 부모님조차도 이제는 참다 못해 저에게 살을 찌우는 게 좋겠다며 설득했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하며 여전히 다이어트에 집착을 했어요. 정말 심각했던 건 음식이 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 거부 반응을 보여 구토를 자주 했고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진 적도 많았어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자 저 역시도 점점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죠.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속은 체중 증가를 막는 행동들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저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병원에 간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오랜 시간 거식증이 지속되어 만성화가 되었다며 거식증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증상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진다며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거식증이 위험한 이유는 저체중으로 인해 약 10%의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다고 해요. 모든 정신과 질환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모님도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셨죠. 그렇게 하루하루 음식을 먹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몸은 습관화가 되어 있는지 먹는 대로 전부 구토를 하게 되었어요. 점점 저는 지쳐가고 있었고 부모님 또한 저에게 모든 노력을 했지만 제 의지로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저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친구가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토하지도 않았고 속도 편안하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다며 저에게 권유했어요. 저는 흥미가 생겨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포장해 와서 처음으로 한식을 먹었어요. 비빔밥에는 양념된 고기와 신선한 야채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서 추천받은 조합으로 포장을 해왔죠. 멕시코의 음식은 대부분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데 한국의 비빔밥은 딱 봐도 건강식처럼 생긴 게 마음에 들었어요. 비빔밥을 얼마 먹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구토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대부분 야채이다 보니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가 비빔밥을 먹고도 구토를 안 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면서
혹시 한국에 한번 여행을 갔다 오는 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하셨어요. 가서 새로운 음식 구경도 하면서 편하게 놀다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거부했을 텐데 비빔밥을 먹어보고는 다른 한식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알겠다고 말하며 한국 여행을 떠났죠.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에 숙소를 잡고 처음 먹은 음식은 비빔밥이었어요. 멕시코에서 팔고 있는 비빔밥과 한국 본토에서 먹는 비빔밥은 얼마나 다른지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비슷할 줄 알았던 비빔밥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파는 비빔밥은 멕시코와는 다르게 제가 고기나 야채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고기도 달랐고 야채 또한 달랐어요. 소스조차도 빨간 소스로 나오는 게 멕시코에서 파는 비빔밥은 멕시코 사람들 입맛에 맞춰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참을 야채를 살펴보며 하나씩 먹기 시작했는데 멀리서 보고 계시던 직원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먹는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밥과 함께 전부 비벼서 먹는 것이라며 자신이 도와줘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니 휘적휘적 음식을 섞어주셨어요.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살이 너무 빠졌다며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보였기에 저는 거식증에 걸려 음식을 먹으면 구토를 했는데 멕시코에서 비빔밥을 먹고 구토를 안 하게 되어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죠.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저에게 처음 보는 하얀 국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골 국물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살이 찌지도 않고 영양분을 섭취해 줄 거라며 절 안심시키는 말들을 해주며 조금만 마셔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직원의 호의에 조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국물을 전부 비웠어요. 비빔밥을 다 먹지는 못했지만 사골 국물을 먹고 나니 정말 오랜만에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그 국물과 제가 먹은 음식들을 적어달라고 그 직원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직원은 절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제가 먹은 음식과 한국에서 먹어볼 만한 다른 음식들을 종이에 적어주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식당들이 나오니 가서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만난 직원분은 저에게 너무나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직원분이 말해준 삼계탕이란 음식을 먹었을 때 사골 국물과 비슷한 국물이었지만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고 건강해지는 맛이었어요. 닭고기를 먹을 줄 상상조차 못했는데 기름으로 요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했어요. 멕시코에서는 저를 신경조차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만나는 한국인마다 저를 걱정해주는 듯한 말들로 위로를 해주곤 했어요. 아마 동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했다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한국인들은 살이 조금만 찌면 정말 예쁘겠다며 모델처럼 예쁘다고 칭찬을 섞어 말해주었죠. 이런 한국인들 때문이었을까요? 한국 여행 내내 한식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구토를 안 했어요. 그것도 많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었는데 말이죠. 물론 일반인 기준에서 본다면 적은 양을 섭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여러 종류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이었어요. 제 입맛에는 매운 음식들도 있었고 되도록 기름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은 채소로 된 반찬들이 굉장히 많아 다양하게 음식들을 즐길 수 있었어요. 채소들의 본연의 맛을 살려 음식을 했기에 제가 먹으면서도 놀랐어요. 제가 2주 동안 한국을 여행하고 멕시코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던 거냐며 놀라셨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여행 동안 4kg 정도 체중이 늘었는데 몸은 아직 크게 차이는 안 나서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얼굴 혈색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한식으로 된 음식들을 찾아보며 요리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요리를 하다 보니 내가 아는 음식들을 조금씩이나마 먹게 되고 부모님도 제가 한 요리를 맛있다며 칭찬해 주시니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어요. 친구들도 제가 변한 모습에 너무 예뻐졌다며 칭찬해주고 친구들에게 한식을 만들어주니 식당 차려도 되겠다며 농담까지 했어요. 아직은 정상 체중보다는 마른 상태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이제는 누구도 절 거식증 환자로 보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어요. 구토 증세도 거의 없어지고 기름진 음식만 아니라면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반응조차 없어졌어요. 아마 한국 여행을 안 갔다면 계속 위험한 상태로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지냈을 거예요. 한국에 가서 처음 만난 직원분의 친절함에
제가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여행이에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마른 몸매의 여성이 아름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섭식장애를 앓는 10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극도의 절식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거식증을 추구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거식증을 청소년들에게 가장 우선으로 치료해야 할 질환 중 하나라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소도 풍부하고 다양한 맛과 요리 스타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우리 한식의 우수성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감동뭉클한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